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얼근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유해 발굴 감식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분들께 국방부나 지자체에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는 않으실 텐데요. 특히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이시라면 부대로부터 접하신 유전자 검사 안내장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사냐에 홀로 남겨진 유해가 12만 3천여구로 예상된다고 하니 국민분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바쁜 일상으로 관심은 가지지 못해도 이런 국가적 숭고한 보훈 사업에 호응하고 응원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럼 유해 발굴 감식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얘기 드리기에 앞서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몇 가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중요한 의의는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국가 무한 책임의지를 실현함으로써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고양시키며,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적 의지를 가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 축적된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유사시 무한한 애국심으로 표출된다 라는 중요한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유해 발굴 사업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어려움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전사자에 대한 관련 자료 부족으로 매장된 위치에 식별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역 주민 및 참전 용사분들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인데, 남아 계신 6.25 세대 소수의 분들도 많은 연세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신원 확인을 위한 단서 제한으로 DNA 검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사자분들의 직계 유가족분들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전후 세대인 2, 3세대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토 개발에 따른 지형 변화와 전투 현장의 훼손인데요. 이제는 도심 및 도심 주변뿐만이 아닌 여러 개발 지역의 등장으로 6.25 전쟁 전투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개발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확대될 예정으로 인해 발굴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향후 5년 정도를 발굴의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유해 발굴 사업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유해 발굴 사업은 지속 추진되고 있고, 다음은 유해 발굴의 추진 절차인데요. 단계는 총 4가지 단계로서 1단계는 전투 기록 분석, 지역 주민 및 참전 용사 증언 확보, 발굴 지역 결정 등 조사 및 탐사 단계입니다. 2단계는 발굴 및 수습 단계로 문화재 발굴 기법을 적용하여 정밀 발굴 및 기록, 피하 식별, 입관 및 포장 등이 이루어지겠습니다. 3단계는 신원 확인 단계로서 성별, 나이, 사망 원인 등의 유해 감식과 유해와 유가족 간의 유전자 검사 등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후속 조치 단계로서 국군 전사자인 경우와 우방국, 적군에 따라서 국내 안장 및 국가 간 인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발굴 계획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부터 전라남도까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분계선 인근인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낙동강 방어선이었던 경상도 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제 유해 발굴 감식병의 선발과 생활입니다. 유해 발굴 감식병의 선발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군의 전문 특기병 선발직 직책으로서 특기는 유해 발굴 감식병과 기록병 두 가지로 나뉘고요. 감식병은 말 그대로 발굴된 유해를 감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발굴병, 즉 기록병은 유해를 직접 발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기입니다. 감식병, 발굴병 모두 공통 지원 자격 및 배점 사항으로 연령은 18세에서 28세 이하이고,
신체 등급은 1에서 3급, 평가 배점은 발굴 경력, 전공학과, 체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배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식병과 발굴병 지원의 다른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발굴병 같은 경우 천식,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 신체 질환을 본다는 것이고, 감식병은 이런 항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자격 요건 전공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감식병은 의학, 물리치료학, 치기공학 등의 의학 쪽 전공 계열이 많고, 발굴병은 고고학, 사학, 문화인류학 등 역사 쪽 전공 계열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유해발굴 감식병의 생활입니다. 감식병과 발굴병 모두 합격을 하게 되면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서울 동작구의 국립현충원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병들은 발굴기에 전입을 오냐, 공방기에 전입을 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발굴기에 전입을 오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발굴 출동을 했다가 오후에 복귀해서 유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삶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공방기에 전입을 오게 되면 일과 시간 동안 유해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생활이 좀 편한 줄 알고 왔다가 발굴기 때 겪는 이제 상황인 도구를 잔뜩 들고 산에 오른다든지, 오르는 산이 1000고지가 넘는다든지, 산 타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린다든지 등 이런 상황으로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하는 병들이 꽤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대가 국립서울현충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군생활을 하게 될 줄 알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발굴병의 경우는 대부분 발굴 지역으로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공방기가 아니라면, 또 행정 분야의 직책이 아니라면 서울에 있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굴병은 감식병에 비하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발굴병의 주 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등산에서 발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디든 보통 1시간은 올라가야 되고, 다른 부대의 병사들이 삽질하는 것보다 서너 배는 더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여름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삽질을 해야 되며, 한 해의 발굴이 끝날 즈음에는 영하의 날씨에 하루 종일 밖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발굴 이후에는 감식을 하는 감식팀이 따로 있는데, 발굴병에 비하면 육체적으로는 좀 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굴병과 감식병이 함께 파견을 나갈 경우 발굴병들은 06시에 기상해서 아침 일찍 먹고 출동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발굴병들보다는 여유가 있고 유해가 있는 공간은 썩거나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 및 습도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잘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잘 나오는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식병은 기본적으로 개인 및 소수 인원이 파견을 나가게 되고, 파견 시 업무는 유해 및 유품의 이물질 제거와 감식, 감식 현황의 행정 처리가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만약 파견이 아닌 중앙에 남아 있다면 행정 처리와 유해 자료 정리를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유해 자료 정리 중에도 사진 촬영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촬영 시에는 진동이 있으면 안 되고 앞뒷면 거리와 초점이 동일해야 되며, 먼지가 있을 경우 재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병 감식병의 경우 사진 한 컷을 찍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유해가 많으면 공방기가 끝날 때까지 사진 촬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발굴기와 공방기라는 기간을 종종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유해 발굴 사업도 이제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혹서기와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발굴을 하지 않고 철수해서 정비 및 재출동 준비, 행정 업무 등을 하는 공방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유해 발굴이 진행되면 주변 보병 부대들이 발굴 현장 경계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계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DMZ, GOP 지역은 경계병들의 위험도도 있겠지만 발굴 작업을 하는 동안 적정이 없는 주변을 계속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졸음과의 싸움도 많이 해야 되죠. 물론 한두 시간 단위로 근무 교대는 하겠지만요. 발굴병, 감식병도 고생이 많지만 보병, 경계병들도 고생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해발굴 사업과 유해발굴 감식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이번 영상 제작 기간을 통해 알고 있던 지식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을 건의해주신 구독자,
랑경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해발굴 감식병 결코 쉬운 보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애국심과 본인 전공에 자부심이 없다면 정말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국방부 및 군단 유해발굴 감식병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발굴 현장에서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